요즘 경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경기가 요즘에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죠. 경기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매우 불안정하고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장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경제는 결국에는 어디로 기속되느냐? 이 경제는 말이죠. 어디에 기속되냐면 이 정치에 기속되어 있습니다. 정치. 이건 팩트예요. 이 정치 안에 이 파트가 여러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경제가 귀속되어 있어요. 일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시설이 있으면 어떻다? 경쟁 업소와 비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네, 이렇게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네, 리모델링 비용만큼 투자하시죠? 네, 15억 투자하시면 월 매출 1억 1천만 원 중에서 매달 순수익으로 보시면 3,230만 원입니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을 환산해 주시면 자기 기대 수익률은 자, 별표 4개짜리 팁을 하나 드리고 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인천에 입지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경기가 요즘에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죠. 경기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매우 불안정하고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장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네, 소비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이 실질 소득이 많이 하락했죠. 네, 월급은 많이 오르지가 않고 물가는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실질 소득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지난 3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말이죠. 기준 금리가 좀 하락했습니다. 하락해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금리가 조금 좀 금리가 좀 내렸죠. 그래서 이제 호텔을 현재 보유해서 운영 중인 우리 사업자 여러분들이 호텔을 사실 때 다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이자가 하락한 걸 실질적으로 몸으로 좀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대외적으로 거시경제도 매우 불안하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에는 말할 것도 없이 매우 불안정한 추세로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텔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호텔이기 때문에 호텔을 살펴봐도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매출이 하락한 건 기정사실입니다. 호텔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어떤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호텔도 역시 매출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한번 추세를 보시면은 모든 호텔이 그렇진 않지만 거의 90% 이상은 다 이런 추세로 매출이 요즘에 진행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쪽이 작년 11월 달이에요. 작년 11월 달. 11월. 보시면은, 이쪽이, 12월 달이고요. 12월 달. 그 다음에, 올해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이렇게 5월 달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A 호텔이 월 매출이 1억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 A 호텔이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고 월 매출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11월 달에는 말이죠. 작년에 월 매출이 얼마 정도 나왔냐면은 1억이 안 나왔어요. 1억이. 꾸준히 한 1억씩 나왔었는데 11월 달에 한 9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9천만 원 정도. 11월 달에 한 9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매출이 한 1억 1천만 원 정도, 1억 1천만 원 정도 올려야 우리가 어떻다? 월 평균 1억이 나오겠죠? 12월 달에 1억 1천만 원을 예상을 하고 11월 1일을 딱 맞이했는데 11월 3일 날 나라가 한번 시끄러졌죠.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엄청 시끄러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비 심리가 좋지 않았는데 이때 소비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오히려 12월 달에 매출이 9천만 원도 안 나왔어요. 매출이. 1월 달이 어떻습니까? 1월 달, 2월 달은 원래 호텔이 말이죠. 월 평균 매출이 1억이면은 7, 8월 달에 한 1억 2천 정도 나오게 되면은 1월 달, 2월 달은 한 8천만 원,
8,500만 원. 그렇게 해서 이제 연평균 매출이 1억이 나오는 건데 1월 달에는 오히려 8천만 원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 나왔냐? 한 7천만 원 나왔어요. 7천만 원. 1월 달에 매출이 7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7천만 원 정도밖에. 네. 2월 달 어떻습니까? 2월 달도 그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매출이 계속 하락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계속 매출이 하락하는 추세였어요. 매출이. 근데 3월 달에 들어서 매출이 조금 상승하면서 5월 달에 왔을 때 지금 한 9천만 원 정도, 이 정도 다시 매출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현재. 네. 그런데, 호텔이니까 이 정도죠. 호텔이니까. 다른 자영업자는 말이죠. 폐업률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가장 저에게 가까이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있죠. 네. 공인중개사 사무실 폐업률이 지금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최대치를. 네. 그리고 뭐 일반 음식점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통계청 자료에 따라서 봐더라도 IMF보다 더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면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다 이거죠. 다행히 지금 3월 달을 기점으로 조금 회복을 하고 있다. 성장하는 게 아니고 월 매출이 1억씩 나와 있는 그런 호텔을 기준으로 했을 때 9천만 원을 이 정도 9,500 5월 달에는 9,500 정도 하다 보니까 이건 회복하고 있는 거다. 호황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이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추계를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모든 호텔이 그렇진 않지만 거의 95% 이상은 이 패턴이 맞습니다. 이 추계가 제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저희 고객님들이 다양하게 계시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저희가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통화를 하고 이렇게 추세를 보시면은 이러한 추세다 이겁니다. 그리고 호텔을 처분하고자 하시는 우리 매도인 입장에서도 월 매출이 얼마입니까? 제가 다 체크하지 않습니까? 체크하다 보면은 이런 추세다 이겁니다. 이런 추세. 네. 그렇지만은 호텔은 타 사업에 비해서 다른 자영업자가 하시는 그런 사업의 종류에 비해서는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호텔은 일단은 진입 장벽이 좀 높아요. 아무나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네, 대출도 많이 받아야 되고요. 자기 자본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진입 장벽이 좀 높아요. 높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런 내부의 충격이나 외부의 충격이 왔을 때 그나마 조금 장벽에 의해서 우리가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또는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이전이죠. 11월 이전에 작년에 평상시에 너무 느슨하게 배짱식으로 장사를 했어. 자기 마음대로 운영을 했어. 그래서 이런 충격이 불가분한 어떤 외부의 부의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 고객들은 쏠림 현상이 일어나죠. 어디로? 평상시에 잘 해줬던 대로 쏠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데에는 매출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 그런데 영업을 잘 못했던 분들은 말이죠. 매출이 1억 정도 나오다가 5천만 원씩 현저하게 팍팍 떨어집니다. 예, 그만큼 고객들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수준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어떤 친절도, 청결도, 그 다음에 어떤 호텔에서, 우리가 고객들이 갔을 때 어떤 만족도, 효용도, 가성비, 이런 거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운영을 좀 철저하게 평상시에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충격이 왔을 때 남들보다는 덜 충격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자, 경제가 있어요. 경제. 경제. 자, 그죠? 우리, 정부가 탄생이 되면은 각 부처에 장관이 있죠? 뭐, 국방부 장관, 경제부, 기획경제, 문화,
뭐 예술, 그 다음에 뭐 산업통상,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장관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말이죠. 이 경제 파트가 또 따로 있죠. 따로 있는데 경제는 결국에는 어디로 귀속되느냐? 이 경제는 말이죠. 어디에 귀속되냐면 이 정치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정치. 이건 팩트예요. 이 정치 안에 이 파트가 여러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경제가 귀속되어 있어요. 일부분이다 이겁니다. 정치와 경제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유기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는 말이죠. 정치의 한 일부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정치가 안정이 돼야만이 경제가 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이번 기회에 많이 느꼈습니다만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종교, 정치 이런 이야기는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 호텔이다 보니까 경제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식도 이쪽에 많이 쏠려 있죠. 그런데 이번에 어떤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다 보니까 이 정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말이죠. 여러분께서도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좀 보실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만이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5월달인데요. 5월달인데 내년 다음 달 6월 3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21대인가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호텔의 이제 추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물어보신다면 앞으로 호텔의 매출은 꾸준히 상승할 여지는 있다. 충분히 그런 여지는 있다. 호텔 같은 경우는 경제 동향 지표를 봤을 때 말이죠. 선행 지표입니다. 선행 지표. 이 경제 내에서도 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에서도 부동산 중에서도 부동산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주택도 있고 대표적으로 아파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토지, 뭐 임야, 그 다음에 일반 상가, 그죠? 수익률 부동산 중에서는 또는 뭐 수익률 부동산 중에서는 뭐 다가구 주택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호텔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동산 중에서도 그 호텔 같은 경우는 말이죠. 선행지수입니다. 선행지수 반응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그래서 지금 매도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장고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금 더 지나면 내가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겠구나.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다? 여러분 AB 창업자 입장에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말이죠. 기존 금리가 한번 하락을 했습니다. 3월 달에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하락을 했어요. 6월 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그때 한번 금리가 한 번 더 하락할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말이죠. 완전 그 OECD 국가 중에서도 경제 성장률 같은 게 거의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고요. 정부에서는 돈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자금을 시장에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많이 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을 풀기 위해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호텔을 우리가 취득하는 시기가 조금 더 빨리 우리가 잡아야 된다.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 시기를 놓치시게 되면 어떻다? 매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윗돈을 더 주고 호텔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징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경제 전문가 중에 말이죠. 호텔의 그
경제 전문가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한 번씩 일간지나 인터넷 뉴스에 보시면은 그 호텔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라고 나오느냐. 경매로 많이 쏟아질 것이다. 호텔이, 모텔이나 호텔이 경매로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지금 경매 시장 어떻습니까? 호텔을 제외한 뭐 다른 부동산 같은 경우 IMF보다 물건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이 기정사실입니다. 못 버티는 거예요. 왜? 이자를 못 내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호텔은 어떻습니까? 호텔은 말이죠. 우리가 지금 큰 고비는 넘겼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지표를 보시듯이 큰 고비는 넘겼어요. 저점은 한번 찍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도 호텔은 말이죠. 그 경매 시장이 나오지가 않아요. 최악의 경우에도 손익분기점만큼의 매출은 나온다 이거죠. 물론 그 중에 한두 개 경매로 나오는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 있는데 그러한 물건은 입지 조건이 너무 안 좋은 그런 모텔이 있죠. 뭐 계획관리지역 같은데 국도변에 보시면은 나홀로 모텔 이런데 역세권 해당 호텔도 이제 역세권에 입지한 호텔인데요. 역세권에 입지한 호텔이나 모텔이 경매 시장에 나온다? 그런 경우는 1년에 말이죠. 손 꼽습니다. 손 꼽아요. 그러면 그거는 왜 경매에 나오느냐? 모텔이나 호텔이 매출이 안 나와서 경매가 나올까요? 그러한 모텔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런 모텔이 경매에 나오는 케이스는 첫 번째는 말이죠. 첫 번째는 처음부터 잘 못 산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절대 살 수 없는 호텔이야. 예를 들어서 한 50억짜리 호텔이야. 나는 한 5억밖에 없어. 수익률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45억 융자 받아서 45억의 이자를 낼 수 있느냐? 못 낸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물건은 처음부터 자기에 맞는 옷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다?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50억짜리 호텔이 45억까지 대출이 나옵니까? 원칙은 안 나오죠? 근데 나온답니다. 좋아요. 나온다고 칩시다. 그런 물건을 사는 거예요. 45억에 대한 매달 이자 얼마나 줘야 될까요? 이금융 기준으로 6.5%. 얼마입니까? 그만큼 매출이 나옵니까? 손익분기점 정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나온다면 그 건물주가 팔겠냐 이거예요. 버티죠. 그죠? 네. 두 번째는 다른 사업을 하면서 호텔은 매출이 잘 나오는데 다른 사업을 겸업하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서 파생되는 리스크가 호텔까지 번져가는 거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에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자, 호텔에 매출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가 말이죠. 자기네 자산 관리를 잘 못해. 예를 들면 도박에 빠졌다든지 마약에 빠졌다든지 또는 여자에 미쳤다든지 뭐 차에 미쳤다든지 뭐 해외여행을 계속 다닌다든지 그죠? 뭐 술을 먹으러 돌아다닌다든지 아무튼 그런 쪽으로 좀 사치가 심해. 사치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처음에는 좋지. 돈 쓰기 참 좋게 벌지 않습니까? 한 달에 2, 3천만 원씩 순수익으로 돈 쓰기 참 좋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저축도 안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수리수선도 좀 해야 되고 그렇죠? 직원들의 복지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자기 혼자 호화스러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매에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호텔은 어떻다? 보세요. 경매로 많이 나온다고 엄청 떠들었거든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조사해보면 다 나옵니다. 포털 사이트에 호텔 경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쫙 나옵니다. 어떤 물건이 있는지 주소도 다 나와요. 그림도 다 나오고 로드맵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신 그대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호텔은 말이죠.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겁니다. 단점도 있죠. 대출도 많이 받아야 되고 자기 자본도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거. 대신 취득하기 전에 치밀하게 그 다음에 정말 훌륭한 졸업자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호텔을 취득하신다면
결론은 뭐다? 딱 하나예요. 결론은. 자, 우리 고객님들, 호텔 황제를 통해서 호텔을 취득하신 우리 고객님들, 딱 고민거리는 하나예요. 뭐냐? 한 달에 예상 순수익이 이자 다 떼고 세금 다 떼고 직원들 월급 다 주고 필요경비 다 제하고 감가상각비 다 제하고 한 달에 3천만 원씩 번다고 예상을 했는데 3천만 원을 버느냐 2,500만 원을 버느냐 이 차이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또 어떤 고객은 말이죠. 정말 열심히 해. 제가 예상하는 게 매달 순수익이 3천만 원씩 나옵니다. 3,500씩 나와. 순수익이. 그죠? 그분은 더 열심히 하신 거예요.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있는데 호텔을 잘못 사가지고 매달 마이너스가 나와. 그런 경우는 없다 이겁니다.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은 그런 케이스는 없다 이겁니다. 남들이 보면 참 행복한 고민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 다른 제3자를 통해서 호텔을 사신 분들, 아, 이번 달에 적자야. 진짜 적자야. 진짜. 근데 우리 호텔 황제를 통해서 취득하신 분들, 아, 이번 달에 적자야. 재미 못 봤어. 뚜껑 열어보면 말이죠. 뚜껑 열어서 데이터 분석해 보시면 저번 달에는 3,100만 원 벌으셨는데 이번 달에는 2,800만 원, 2,600만 원밖에 못 벌었어. 한 3, 400 덜 벌었어. 그걸 가지고 적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좀 재미가 없었다 저번 달에.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차이가 크겠습니까? 그렇죠? 자, 결론으로 와서 자,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이렇게 하나 보셔야 됩니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라. 자, 보시고, 자, 그러면 인천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 물건에 대해서 기본적인 브리핑을 드리고 잠시 후에 말이죠. 여러분께 별표 4개짜리 또 팁을 하나 드리고 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번호 볼까요? 네, 120539번입니다. 사용 승인일 2004년 7월 29일 날.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이루어져 있죠. 대지 면적 509제곱미터, 평수는 154평이네요. 연면적 1798제곱미터, 평수는 544평입니다. 매가 현재 41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으로 운영 중이죠. 현재 용자 12억 있습니다. 최대 용자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이기 때문에 매가만큼 매매 가격만큼 100% 최대 용자 발생이 되고요. 현재 매출은 3,500만 원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실인수가 15억은 바로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이 리모델링 비용 15억에 충족이 돼야 제2금융에서 대출 매매 가격만큼 100% 해준다. 이런 말씀이겠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15억을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자기 자본이 14억밖에 없어. 그러면 14억밖에 리모델링을 못하느냐? 아닙니다. 여지는 있어요. 대출금이 플러스 1억이 더 나오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매매 가격이 41억에 계약을 체결을 했다. 대출 얼마 나옵니까? 42억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판서를 해놓은 거는 이제 원칙만 판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실인수가 15억입니다. 주차 20대 가능하고요. 객실수 42개입니다. 객실수가 42개인데 연면적이 544평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객실 면적이 객실 방의 넓이가 좀 넓다. 다른 모텔이나 호텔에 비해서 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죠. 공시지가. 본 호텔이 더블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세권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다른 입지 조건에 있는 모텔보다는 좀 높게 형성되어 있겠죠. 3.3제곱미터당 227만 9천 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했더니 한 평당 753만 3,880 4원에 해당되는 호텔입니다. 공시지가가 약 750만 원이면은요, 평당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실거래가가. 그리고는 어느 지역이냐, 어느 역세권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평당 최소한 2천만 원 이상은 실거래가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본 호텔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리모델링, 네, 필요 물건, 네, 필요, 네, 물건 이렇게 하나, 네,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본 호텔은 더블 역세권이다 말씀드렸죠. 네. 더블, 네,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호텔 같은 경우 층수가 지하 1층부터 몇 층까지로 되어 있죠? 네, 7층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자, 2층에 보시면은요, 2층에 보시면은, 네, 일반, 네, 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반 음식점은 제2종 근생시설이죠? 제2종, 네, 근린, 네, 생활시설입니다. 자, 건축물의 용도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용도가 나와 있죠. 호텔은 뭐죠? 호텔은 용도가 숙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 음식점이 아니라 쉽게 해서 휴게 음식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갈림길이 뭐냐? 술입니다. 주류. 술을 팔 수 있는 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게 보다 일반 음식점. 식당이죠. 삼겹살집. 이게 이제 제2종이고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커피숍이죠. 커피숍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술을 팔게 되면 불법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갈리고 있는데, 그러면 용도 지역 중에 1종이 좋을까요? 2종이 좋을까요? 2종이 좋다는 거죠. 그죠? 2종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본 호텔을 취득을 했을 때, 자, 사업자가 2개가 있겠죠? 호텔 하나, 2층에 일반 음식점 하나, 사업자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럼 나 일반 음식점 필요 없으니까 이건 나 그냥 폐업해. 호텔만 취득하는 거야. 영업신고증을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폐업했다가 또 신규로 허가가 내려면 엄청난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비용을 투자해야 돼야만이 또 신규 허가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대로 인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사업자는. 그렇다고 뭐 세금이 더 나온 건 아니니까. 그럼 일반 음식점을 여기 세를 주느냐? 아니면 여기다가 뭐 호텔을 취득을 해서 식당을 하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호텔은 그 단독 건물이지 않습니까? 상가가 아니에요. 단독 건물입니다. 단독 건물과 그 다음에 바탕에 깔고 있는 토지를 여러분께서 취득을 하시는 거죠. 토지 부동산과 건물 부동산을. 그래서 여러분께서 직접 2층에 일반 음식점을 할 수가 있어. 삼겹살집을 차렸어. 어떤 중개인이 그래. 아, 대표님, 여기는 호텔도 리모델링을 하면 매출이 좋고요. 리모델링 하는 김에 2층에 삼겹살집을 하세요. 닥터시설 쫙 해가지고 삼겹살집을 하시면 여기에서 고기 먹고 호텔로 가고, 호텔 오고 고기 먹고 이중으로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셔가지고 삼겹살집을 한번 해보세요. 땡!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닥터시설을 잘 해놔도 말이죠. 이 냄새가 말이죠. 이 건물을 다 휘덮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네. 호텔 손님들 좋아하겠습니까? 객실 손님들? 네, 이런 날씨는 창문을 다 열어놓는데 그 삼겹살 냄새가 방으로 다 들어옵니다. 일반 음식점을 하면 안 돼요. 네. 또는 호텔에 오시는 분들이 남의 시선을 조금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프라이버시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애기들 막 유모차 갖고 와서 막 2층 와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엘리베이터 몇 대 있어요? 한 대 있거든요. 공동으로 써야 되거든. 그런 사람들하고 엘리베이터에 부딪혔을 때 좋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호텔은 말이죠. 이렇게 일반 음식점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제가 판사를 했느냐? 여기에 이 사업자는 살려놓으시면서 여기에 호텔에 필요한 여기에 편의시설, 편의시설을 갖추시는 거예요. 편의시설. 네. 예를 들면 뭐 세탁실도 2층에 좀 구비해 놓고요. 또는 2층에 간단한 스낵바 같은 거, 그죠? 네, 스낵바. 저는 조식을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조식에 손댔다가 후회하시는 건물주들 엄청 많아요. 네, 호텔은 가급적 조식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요. 그 재료 있죠? 부자재. 이런 재료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입지 조건이 완전히 뭐 그 공업 지역에 끼고 있는 호텔이야. 그럴 때는 옆에 뭐 밥 먹으려면 한 30분씩 가야 돼. 고객들이. 그럴 때는 조식을 제공해 주는 건 괜찮습니다만 원칙은 조식을 제공하는 식당이 있으시면 안 돼요. 스낵바 같은 거. 그렇죠? 요즘에는 그 스낵바 같은 경우도 손님들이 많이 좀 좋아하시거든요. 그 단순한 스낵바 개념이 아니고 여기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좀 커피숍처럼 레스토랑처럼 분위기를 살려서 손님이 셀프로 간단하게 뭐 커피를 한 잔 먹을 수도 있고 음료수를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뭡니까? 뭐 삶은 달걀을 방에 객실에 가서 먹을 수도 있지만 이 안에서 레스토랑 분위기니까 이 안에서 간단하게 뭐 요기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편의 시설이 있으면 어떻다? 경쟁업소와 비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네. 이렇게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본 호텔에 15억이라고 그랬죠? 15억 투자 시 예상 가능한 월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이요. 월 매출은 제가 분석한 결과 1억 1천만 원입니다. 1억 1천만 원 충분히 매출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기대 수익률과 그 다음에 이자 지급액을 먼저 말씀해 드리고 그 다음에 별표 4개짜리 노하우 하나 여러분께 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자 지급액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자, 지급액. 최대 융자, 레버리지 얼마 보신다고 그러셨죠? 매매 가격만큼 우리가 융자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41억이죠. 41억. 2금융 기준으로 6.5% 금리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1년에 2억 6,650만 원입니다. 12개월로 나눠주시면 월 매출 1억 1천만 원 중에서 매달 부담해야 될 이자는 2,221만 원입니다. 2,221만 원. 마지막으로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리모델링 비용만큼 투자하시죠? 15억 이렇게 투자하시면 월 매출 1억 1천만 원 중에서 매달 순수익으로 보시면 3,230만 원입니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자기 기대 수익률은 자기 자본 15억 대비 25.8%입니다. 25.8%. 25.8%. 자, 수도권에서 말이죠. 15억 투자하셔서 수익률 25.8%를 누리는 호텔이 있다. 매력이 있는 호텔입니다. 여러분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 별표 4개짜리 팁을 하나 드리고 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의 유튜브 강의를 계속 시청해 주시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노하우가 한 99.9% 정도 가슴에 팍팍 와닿으실 건데, 최근에 구독하시고 본 호텔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한 70% 정도 이렇게 이해가 가실 건데, 그건 차이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릴 때, 자, 상권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상권 분석. 자, 별표 몇 개입니까? 4개짜리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권 분석. 어렵지 않아요. 자, 상권 분석. 상권 분석을 할 때에는 제가 어떻게 분석하시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지역 분석. 두 번째는 개별 분석. 여러분께서 호텔을 사시려고 그래요. 이러한 상권이 있어. A라는 이런 상권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상업시설물이 있지만 이 안에 이렇게 호텔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역, 이 바운드 안에 이 지역을 상권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해당 호텔처럼 더블 역세권이죠.
그럼 그 역세권의 상권을 분석을 하시는 거죠. 네, 그 지역을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해당 지역에 경쟁 업소가 몇 개가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 호텔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 식당도 있습니다. 식당도. 그죠? 식당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식당만 있습니까? 커피숍도 많이 있어요. 커피숍. 커피숍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 은행도 있습니다. 은행도. 은행도 있어. 그죠? 네. 몇 번 출구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하려면 분석하는데 한 1년 걸려. 디테일하게. 그러면 호텔 못 삽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하실 때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경쟁 호텔 위주로 이제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뭡니까? 여러분께서 이 호텔을 지금 취득하려고 그래. 해당 호텔이야. 그럼 이 호텔이 이런 개요를 통해서 네,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공시지가는 얼마인지까지 쭉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차이겠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실 때에는 물리적 하자는 없는지, 그죠? 배관, 누수, 균열 이런 거 아주 중요합니다. 보일러 이런 거. 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법률적 하자가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했는데 뭐 가압류가 뭐 붙어 있다든지, 그죠? 네. 또 제3자, 은행 말고 제3자, 일반 사인에게 채권 채무가 있어서 근저당 내지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고요. 경제적 분석. 해당 상권이 타 상권에 비해서 좋다. 좋으면 매매 가격도 매가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겠죠. 네. 그리고 굉장히 이 상권 내가 좀 쾌적하겠죠. 근데 본 상권이 좀 별로야. 별로야. 그렇다면은 매매 가격도 타 상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와야겠죠. 그리고 거리도 좀 지저분해. 그죠? 그리고 도시의 슬럼화가 좀 됐어. 그럼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형성돼 있겠죠. 왜? 공시지가도 낮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적 분석까지 맞춰야 정확하게 개별 분석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기준점이 많고 체크리스트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딱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분석을 하실 때 자, 이게 포인트예요. 분석을 하실 때 자, 경쟁 숙박시설의 평일, 일반실, 객실, 단가를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야놀자 여기어때 대표적으로 예약 사이트죠. 그 사이트에 보시면 여러분께서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호텔이 무슨 동, 무슨 시, 무슨 동, 무슨 구, 무슨 동 이렇게 돼 있죠. 그 동에 검색을 하시면 다 나와요. 다 예약을 요즘에는 다 가입을 하니까 가맹점이든 제휴점이든 이 상권에 있는 호텔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만 나와 있고 이거는 광고를 안 해. 이런 건 볼 필요도 없겠죠. 뭐. 그죠? 네. 광고를 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아예 광고를 안 한다는 거에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경쟁 호텔의 객실 단가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평일날 일반실 객실 단가를 딱 보시면 금토 객실 단가, 대실 객실 단가가 다 나오겠죠. 그죠? 네. 자, 예를 들면 평일날 일반실 객실 단가가 5만 원이에요. 5만 원. 자, 일반실이 그러면 준특실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준특실이 6만 원이야. 자, 그러면 특실이라고 한번 볼게요. 특실은 7만 원 이렇게 객실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면 금토는 얼마 받겠습니까? 5만 원을. 최소한 6만 원, 7만 원 받겠죠? 그죠? 6만 원, 7만 원. 금토는 6만 원에서 7만 원. 자, 준특실은 얼마 받겠습니까? 7만 원, 8만 원 받겠죠. 6만 원, 7만 원이고, 예.
8만 원. 그 다음에 7만 원 받으면 특실 같은 경우, 네. 8만 원, 네. 9만 원. 이렇게 받겠죠. 그죠? 네. 조금 더 받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일날 일반실이 5만 원인데, 토요일날 뭐 10만 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또는 뭐 9만 원 받는 데도 있어요. 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받는다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실은 얼마 받을까요? 대실은. 자, 스탠다드 평일 단가 딱 나오면 이게 기준점이거든요. 5만 원이. 여기에서 다 파생되는 거예요. 자, 스탠다드 평일 5만 원이면은 대실 얼마 받을까요? 그렇죠. 이 정도 받아요. 2만 5천 원 정도 받습니다. 2만 5천 원. 더 받는 데에는 3만 원. 덜 받는 데는 2만 원. 이 정도 선이겠죠. 그죠? 다 나오는 거예요. 객단가가. 그러면 여기 상권 지역 분석을 했을 때 어떤 데는 5만 원이고요. 어떤 데는 4만 원이고 어떤 데는 6만 원이야. 그죠? 그럼 4, 5, 6으로 형성돼 있어. 경쟁이 있는 데는 6만 원이고 보통 5만 원이고 경쟁이 좀 없다. 그런 데는 4만 원이겠죠. 그죠? 이게 바로 지역 분석이에요. 지역 분석. 자, 경쟁 숙박시설의 평일 일반실 객실 단가를 통해서 지금 상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상권 분석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객단가, 객실 단가를 기준으로 월 매출을 환산할 수 있는 아주 기초 작업이거든요, 이게. 이 내용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평일날 숙박을 몇 개 받고 대실을 몇 개 받고, 그죠? 개수 곱하기 객단가 이퀄 하면 금액이 나오죠? 그죠? 그 금액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일뿐만이 아니라 객실 단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몇 개를 받을 수 있는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객단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자,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은 이제 지역 분석을 이 내용을 이제 데이터를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A라는 호텔을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이 호텔을 리모델링을 해야 돼. 예.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에요. 그 리모델링을 완료를 했습니다. A 호텔이 전 건물주는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5만 원을 못 받아. 경쟁이 없으니까.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3만 5천 원씩 받았어요. 그럼 완료하고 나서 여러분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이거야. 그죠? 그러면 해당 호텔을 기준으로 우리가 1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15억을. 해당 호텔이 현재 소유자께서 지금 일반실 스탠다드 평일 기준으로 3만 5천 원을 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리모델링 완료하고 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해당 상권의 평일날 스탠다드 객단가가 6만 원, 5만 원, 4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포인트인 거죠. 이게. 자, 이 물음표가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일반 사업자. 여기서 일반 사업자는 호텔 황제를 배제한 사업자예요. 제가 관여를 안 했어. 그럼 이분들은요. 통상 그래요. 이게 데이터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리모델링 하고 나서 객단가 얼마 받느냐? 6만 원 받습니다. 6만 원. 평일 스탠다드 기준으로. 6만 원 받아요. 자, 평일 스탠다드 일반실 가격이 나와야 주말 가격도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특실, 준특실 가격도 나오고, 그 다음에 대실 가격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기준점이에요. 자,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는 6만 원 받습니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나서. 전화 얼마 받습니까? 호텔 황제하고 연계를 해서 오픈한 사업자분. 이분들은요, 평일 스탠다드 객단가가 8만 원 받습니다. 8만 원. 8만 원 받아요. 자, 2만 원 차이 나죠? 자, 2만 원 차이가 엄청난 객단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자, 6만 원을 받으면 대실비 얼마 받을까요? 2만 5천에서 3만 원 받겠죠. 그죠? 저희 고객님들은 제일 싼 방이 8만 원이야. 그러면 대실비 얼마 받습니까?
대실비 35,000원 받습니다. 현재 35,000원. 대실은 객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전율이 중요한 거다. 최소한의 객단가 35,000원 받아요. 일반실이. 그죠? 뭐 스위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 6만 원 정도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를 통해서 호텔을 창업하시는 분들, 이런 사업자분들은 현 시점의 기준으로 지금 8만 원씩 다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7만 원. 7만 원에서 8만 원. 상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네, 무조건 8만 원이 아니에요. 어떤 상권은 10만 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상권을 보고 이 상권의 경쟁업소가 5만 원, 6만 원 또는 4만 원이면은 해당 상권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해당 상권에 대입을 했을 때 저는 해당 상권의 일반실 평일 기준으로 최하 7만 원에서 8만 원 책정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가능한 해당 호텔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일반 사업자, 현재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주나 임차인, 세입자 여러분들께서도 제 강의를 좀 많이 듣거든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한 70% 정도 되시면은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과거에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한 30% 정도 되세요. 이 30%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와, 객단가 리모델링 하고 나서 7만 원, 8만 원? 아, 대단하다.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객단가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님이 많다고 해서 매출이 팍팍 오르는 거 아니에요. 예전처럼 호텔이 말이죠, 한 10년 전처럼 막 엄청난 호황기를 누렸을 때, 평일도 방이 없어서 못 팔을 때, 제가 한 이제 횟수로 내다보니까 15년, 20년 전이네요? 20년도 넘었네요? 그때는 말이죠, 이 모텔 호텔이 평일날 방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한 9시 되면은 말이죠, 간판불 다 껐습니다. 토요일 날은 아예 간판불 켜지도 않아. 얼마나 손님이 많은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배짱 장사에도 손님이 그렇게 많이 왔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말이죠, 아무리 좋은 상권이라도 한 달 30일 잡았을 때 30일 동안 만시를 할 수 있는 호텔이 거의 없습니다. 주말 빼고 평일날 말이죠, 한 22일 동안에 금요일까지 포함해서 한 25일 동안 만시를 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만시를 많이 못한다는 것은 어떻다? 매출이 많이 못 오른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디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느냐? 객단가에서 승부를 걸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객실이 자 42개예요. 평일날 42개 만실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리모델링 하고 나서 42개 평일날 만실 됩니까? 안 돼요. 제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말이죠, 본 호텔을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한다면 객실이 42개다. 평일 객실의 점유율을 몇 개 정도 잡냐? 퍼센트로 안 하고 객실 수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42개면은 평일날 일, 월, 화, 수, 목까지 해서 객실 수 44개 중에 점유할 수, 판매할 수 있는 객실 수는 최대 35개 잡습니다. 35개. 토요일은 만실로 잡고, 토요일은 한 40개에서 42개 사이를 잡거든요. 그런데 평일은요, 이게 만실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리모델링 하고 나서도 만실을 못 채워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객단가가 중요하다. 객단가. 객단가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그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한 달을 30일로 이렇게 한번 잡아봅니다. 30일. 자, 그러면 자, 한 달을 30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1일부터 이렇게 쭉 가죠? 쭉 가면은 자, 일요일은 만약에 5번, 월요일은 4번, 뭐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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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몇 번입니까? 5번 안 되겠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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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5번 해볼까요? 만약에 5번, 네. 만약에 이렇게 해서 15, 16, 31번이네요. 네, 자, 그러면, 자, 여기도 4번, 5번,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럼 30일이죠? 자, 30일이면, 자, 월요일 날 한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4번이죠? 자, 월요일 날. 자, 월요일 날을, 자, 5월 달 매출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5월 달. 지금 5월 달이니까. 자, 그럼 5월 달에 월요일이 4번이야. 4번. 그러면, 첫 번째 월요일 날, 첫 주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우리가 예상 가능한 매출을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상. 자, 대실과, 자, 숙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은 이날의 총 매출이 되는 겁니다. 자, 숙박 매출 어떻게 계산하죠? 숙박 매출? 35번이라고 그랬죠? 35번인데, 일요일하고 월요일은요, 화수목보다 35번이 덜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덜 들어올 확률이. 35번보다 적게 잡는 거예요. 몇 개? 33개. 33개. 42개 중에 33개 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의 객단가를 곱했을 때 자, 월요일 날, 첫 번째 월요일 날 숙박 매출이 나오겠죠. 이 값이 커야 이 값이 커지는 거라는 거죠. 33개 정도밖에 못 팔아. 만실 안 된다니까는요. 자, 그럼 대실은 얼마입니까? 대실은 회전이다, 회전. 그럼 대실을 35,000원씩 판매를 했을 때 몇 개를 받느냐? 그러면 대실 매출이 나오겠죠? 이게 첫 번째 월요일의 매출입니다. 그럼 여기에 곱하기 몇 번이죠? 4. 그죠? 그러면 5월 달에 월요일 매출이 쭉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화, 수, 목, 금, 토, 일을 쭉쭉 매출을 잡았을 때 플러스 하면 이게 5월 매출의 총액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예상 가능한 매출을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시발점이 뭐다? 뭐를 알아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 몇 개가 올 수가 있느냐. 몇 개를 판매할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객단가가 얼마를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권 분석을 할 때 몇 수십 가지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별표 4개짜리 뭐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할 때 상대 경쟁업소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의 경쟁업소입니다. 그 경쟁업소의 평일 일반실 객단가를 먼저 파악을 해보고 과연 우리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책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일반 사업자는 무서워서 그 상권에 최고로 받는 객단가밖에 책정을 못한다. 근데 호텔 황제는 어떻다? 거기에서 플러스 1, 2만 원을 더 추가해서 우리가 매출을 예상을 한다. 그러면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예상한다고 그 매출이 나옵니까? 거기에 또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되겠죠? 받쳐주는 게 뭐다? 여러분의 열정과 호텔 황제의 노하우와 인테리어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또 있어야 되겠죠? 트라이앵글이 정확히 맞아서 오픈을 했을 때 고객님께 더 친절한 서비스, 더 청결한 객실을 제공함으로써 1, 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지. 무턱대고 아무 근거도 없이 남들처럼 똑같이 한다고 해서 1, 2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때는 남의 꼬랑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여러분께서 이렇게 거금을 투자하시는데 한 상권에서 1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권 내에서는 랜드마크가 돼야 돼. 호텔만큼은. 그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호텔을 창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이해하시고 창업을 하실 때 유용하게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말이죠.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